오늘은 좀 방송이 길게 갈 것 같네요. 이 내용으로 벌써 1시간 했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2부. 자, 성렬형 세계 속 대한민국은 빛났습니다. 1호 영업사원 성렬형 두 번째 출장지는 그 다음에 이건 국무회의, 그 다음에 이제 배승희, 난방비 폭탄. 이거는 난방비 폭탄은 심상년조차도 이것은 성렬형 때문이 아니라 문좀비 파쇼 정권이 책임져야 될 정도. 심상년이 보통 모처럼 옳은 말 했네. 심상년도 흐름이 다른 거를 캐치한 거죠. 총선 대비하는 겁니다. 총선 대비. 인드라 얘기했죠. 총선 시나리오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부 바꾸자.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세계와 미션을 구분하게 받은 것이 성렬형이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 보시고, 사우디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우디 수도는 어딥니까? 메카가 아니라 종교 수도고 리야드입니다. 리야드에서 블랙핑크가 공연을 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K-팝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여성 개혁에 대해서는 과거 이란의 팔레비 수준으로 굉장히 이것도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사우디 수니파, 그러니까 시아파가 더 과격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수니파가 더 강경합니다. 그것을 지금, 그래서 빈라덴 애들이 사우디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다. 사우디의 미래를 보고서 여성 인권 개선, 그 다음에 네옴시티하고 사우디의 미래를 지금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나 친유럽 일부 구건 귀족들이 사우디 왕세자를 단순히 인권 문제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관계가 있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현재처럼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간다면 이 중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한 구건 귀족 세력들이 이권이 침해당할 위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드라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세계 석유 이권의 상당 부분은 골드만삭스가 있고, 골드만삭스는 원래 이쪽에 친아메리카 투자은행인데, 지난 10년 동안 유럽 지분 상당수를 먹어치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좌우익 파쇼 성향의 구분 하이분파 귀족들이 사우디 왕세자를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사우디 왕세자의 인권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 왕세자의 인권 문제를 인드라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과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점을 인드라 인권 문제 사우디 왕세자가 그렇게 타락한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좌우익 파쇼 성향의 어떠한 경제 이권을 노린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사우디 왕세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인드라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인드라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는 사우디 왕세자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이란의 팔레비 국왕처럼 개혁개방 자유우파 인물임을, 우파쇼가 아닙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우파시오가 아니라 자유우파 인물입니다. 저는 인드라가 강조했죠. 자유우파와 자유좌파를 인정한다고요. 네, 자유파시오를 경계할 따름입니다. 오늘날 이란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은, 오늘날 이란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은 우파시오입니다. 우파시오.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의 분쟁, UAE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정권, 들어간 네이션과 스테이트를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란인을 좋아하지만 이란 현 파시오 정권, 쿠르드인 여성을 죽였던 자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우디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란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파시오 정권 하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반쪽 정은 정권, 파시오 정권에서 있으니까 북한 반쪽 정은 정권보다는 이란 정권이 조금 낫지만, 굳이 비교하면 다른 자유세계 국가들, 사우디 국가, 아랍에미리트 국가 정부들보다는 한참 수준이 낮다. 이러한 이란 파시오, 우파시오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시오 야쿠자 반쪽무당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인드라가 질문 드릴 수 있고, 반쪽 앞에 우파시오 세력이 이란 우파시오 세력을 은밀하게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란과 대한민국의 무역 거래, 이란인이 대장금 좋아하더라, 이런 거는 네이션의 차원에서 다뤄야 되고, 스테이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 여기에 혼란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그냥 세뇌의 수준이 지나치게 인류 평균 수준보다 낮다고 스스로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블랙핑크의 사우디 공연은 사우디 왕세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여성 혁명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에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국가죠, 아랍에미리트 이슬람 국가입니다, 사우디 이슬람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 블랙핑크는 현재 K-팝의 아이콘이자 전세계 문화를 움직이면서 전세계 정치사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소프트 파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다. 양현석과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그걸 아셔야 되겠다. K-팝을 키운 건 국기본이지 한국 정부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린 어페어즈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지역별 보기를 우연하게 클릭했는데 이분이 다른 분인가? 네, 다른 분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우선 자유우파 성향 포린 어페어즈는 자유좌파 성향 포린 플러시와 함께 국제 외교 전문 언론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포린 어페어즈가 곧 국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는 포린 플러시가 곧 국기본이다 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 CFR 기관지 CFR 홈페이지는 곧 국기본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리처드 하스 의장이 가끔가다 글을 올릴 때 리처드 하스 의장 체어맨의 이사회 의장의 발언은 곧 국기본의 또 의지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의장과 이사회 의장과 체어맨과 CEO 프레지던트의 차이는 인드라 강조했죠. 리차드 하스는 이사회 의장, 그 다음에 현재
인드라가 추정하기로 대륙주의 책사로 움직이고 있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프레지던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CFR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Foreign Affairs나 Foreign Policy는 CFR 참모지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들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고 채택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니 대륙주가 국외보훈이 무조건 참모가 얘기한다고 100% 수용하는 건 아니죠. 여러 참모진을 두고 가장 합리적이고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문제. 그동안 경제 부분에서는 아시아와 일본을 구분했죠. 그것은 데이비드 로클렛 상극위원회 구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는 정확한 명칭은 아시아 지부가 아니라 일본 지부였고 그것이 아시아 지부로 확대됐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부로 확대됐다가 데이비드 로클렛 대륙주 구조 황제가 취임하면서 현재 상극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황입니다. 끝났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정부였지만 지금의 세계 정부는 CFR이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과 일본만 있는데 이걸 따로 동북아시아로 구분할 필요가 있나? 있죠. 왜? 현재 푸딩 참사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듯이 지난번에는 동유럽이 떨궈져 나왔다면 이제는 동북아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시베리아 연해주의 독립국들 출연을 고려할 때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에서 여러 개의 독립국들이 출연하면 이들이 동아시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가 되는 거죠. 카테고리에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스탄 국가들과 동유럽의 그 발트해 국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남아시아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프가니스탄 민족 구성이나 역사를 볼 때 파키스탄과 엮인 것이 맞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그쪽 아프가니스탄 과거의 박트리아 지역 조로아스터의 원조인 조로아스트가 탄생한 지역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 지역에서 이 인도로 파키스탄 경우로 이렇게 하는 어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식 비단길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람들 일부가 민족 구성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라덴이 파키스탄의 의식처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만 큰 그림에서 인도 중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적대 국가라는 점을 강론적으로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티벳과 분쟁지역인 카슈미르를 따로 분리한 것이 말씀대로 놀라운 점입니다. 하면 왜 위구르는 그냥 놔둘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스탄 국가들을 다 유럽권에 편입시킨 상황에서 위구르가 독립하면 이 위구르 스탄 국가도 유럽이다 라고 하기에는 친유럽 포린 어페어즈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위구르를 티벳이나 카슈미르처럼 독립시킨다면 독립된 카테고리를 묶인다면 그럼 위구르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유럽이잖아요. 그럼 위구르가 유럽입니까? 저쪽까지는 유럽으로 어쩌지 퉁칠 수 있다지만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까지는 위구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좀 안 사니까 위구르는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포린 어페이지에서요. 반면에 이제 티벳이나 카슈미르는 이렇게 하는 건 남아시아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제 친유럽 국영 귀족들은 이 남아시아 쪽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티벳은 더더군다나 그 프리메슨 성향의 친유럽 국영 귀족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상그릴라 뭐 이런 것처럼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예. 헐리우드 영화에도 좀 간간히 나오는 그 티벳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뭐 이거는 서양 표기에서 동서보다 남북이 앞서 있죠. 한국식으로는 동북아시아지만 영어식으로는 북동아시아. 그 다음에 뭐 이건 전에 얘기했고 월드컵 예선 넘어가고. 그다음에 핀란드. 이 영상을 보면 핀란드에서 왜 일본어 공부가 열풍이었나? 첫 번째는 겨울전쟁 때문이죠. 안보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겨울전쟁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한국인이 해외 나가면 꼭 하는 질문 캡틴 따오가 얘기했는데, 그거는 해외 나가면 다 질문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질문하는 지역은 과거에 소련의 영향이 강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이런 거 하고 노스코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휘철리즘 같은 거 보면 과거의 인도가 친소련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캡틴 따오가 경험한 레바논이나 이란 이런 지역들 이런들은 코리아 하면 노스코리아로 알 수밖에 없어. 친소련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나라, 그리고 핀란드에서도 이 나라 경험했어요.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그런 이유는 핀란드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매한 줄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 독일에 한국인이 등장하면 99%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걸 알지만 독일인들이 다른 어떤 유럽 평균 시민들보다 한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사우스코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혹시 예의에 벗어날까봐 이렇게 독일에서는 묻고는 합니다.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알면서 물어보는 게 독일이라면,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는 몰라요. 여전히 그 프랑스인의 그 밑바닥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반쪽 정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해요. 노예제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인들 밑바닥 사람들이요 굉장히 문맹이에요. 문맹. 무식해요 여러분. 인드라가 경험하기로는 20년 전에 배낭여행 갔을 때 가장 무식한 애들이 많았던 애들이 프랑스예요. 프랑스. 상대적으로 시민의식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독일이에요. 독일. 깜짝 놀랐어요. 인드라가. 영국은 그 중간이고. 프랑스의 시민의식은 바닥이에요. 바닥. 애들이 한국과 북한을 구별도 못해요. 상당수가. 무식하고 영어도 못하고 매너도 없고. 제가 제2 외국어를 프랑스어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프랑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배낭여행 가서 가장 실망한 국가가 어디냐 든다면 전 프랑스라고 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이 없어요. 프랑스에는. 전 그래서 프랑스의 미래는 없다고 20년 전에 배낭여행에서 느꼈어요. 영국이나 독일은 미래가 있다고 봤지만 프랑스에는 미래가 없다. 프랑스 시민의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나. 맨날 프랑스 혁명 우려먹는, 과거만 우려먹는 이런 국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프랑스 혁명 과거나 읊조리는 이러한 국가의 미래는 없다. 전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지금 현
프랑스 대통령 미안해요. 그래서 현재 이 프랑스 대통령이 잘 하셔야 돼요. 이 프랑스의 썩어 빠진 정신을 갈아엎어야 될 미션을 현재 현 프랑스 대통령이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입니다. 근데 다른 북유럽 시민들에게 은근 왕따 당하는 면이 있고 있다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핀란드인은 다른 북유럽과 달린 다른 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란 알타이어예요. 그냥 황인종이 알래스카로 가지 않고 북유럽 쪽으로 온 게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인. 그래서 애초에 핀란드의 원조는 검은 눈에 검은 머리 작은 키였다. 근데 이제 섞이면서 바이킹과 섞이면서 오늘날 핀란드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레반 폴카 핀란드 미녀 유명하죠. 여기 보시면 요 네 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연로한 인상인데 일부러 이렇게 이 영상을 보여준 건 이 영상의 왼쪽 두 분은 상당히 핀족의 원형에 가까운 분들이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바이킹의 핏줄에 더 많이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맨 처음에 인드라는 이 영상을 봤을 때 중앙아시아 민속 그룹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착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핀란드 그룹이에요. 인드라 핀란드에 배낭여행 가서 느꼈던 건 핀란드인들의 어떤 상당수 핀란드인들의 모습들이 어딘지 동양스러워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돼요. 직접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핀란드 한번 가보고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가보세요. 같은 북유럽이라도 달라요. 덴마크, 노르웨이, 이 스웨덴과 이 핀란드 분들의 딱 얼굴만 봐도 뭔가 뉘앙스가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은근히 왕따 당해요. 물론 내건 명분은 오슬로에서 만난 그 노르웨이의 분이 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쟤네들은 러시아에 당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싫어한다. 자기들은 무시한다. 덴마크는 제국을 세웠고 스웨덴, 노르웨이들은 각각 다 바이킹으로 활약했는데 이런 얘기는 자랑을 못하고, 인드라를 한국인이 아닌 당시 20여 년 전에 그분이 인드라를 일본인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인드라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인드라가 코리안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 인드라를 이렇게 북유럽에 온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일본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핀란드인은 북유럽인의 수치다. 근데 러시아에게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던데 사실은 그냥 저쪽은 순혈 바이킹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르웨이 숙소에서 인드라가 어떤 인종차별을 당한 바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핀란드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안보적인 면, 그 다음에 문화적인 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 녹기야 없는 핀란드를 상상해 보세요. 핀란드 뭐 먹고 살아? 지금 없어. 큰일 났어, 핀란드. 그래도 90년대 때도 비슷했는데, 그때 세계 경제에 줄을 잡던, 이제 8, 90년대 줄을 잡던 애들이 일본이잖아. 그 다음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핀란드인들이, 청년들이 앞다퉈서 일본 전자제품을 사듯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러한 세 가지 이유가
더 합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오늘날 국가는 일본입니까? 한국입니까? 한국입니다. 첫 번째, 겨울전쟁. 한국전쟁은 사실상 소련과 미국을 대리한 대리전쟁이었죠. 9번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겨울전쟁과 한국전쟁 공통점이 있죠. 같은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K-팝을 보면서 동양스러운 이 얼굴이 블랙핑크나 BTS를 보면서 얘네들이 순혈로 나옵니까? 아니죠? 다 머리 염색하고 막 이래요. 그 모습 자체가 어딘가 서양스러우면서도 동양스러운, 이게 핀란드인이에요. 핀족. 자신들이 너무 잘 알아. BTS나 블랙핑크의 이미지가 딱 핀란드인인 거예요. 어딘지 서양스럽고 어딘지 동양스러운. 그래서 더 핀란드인들이 K-팝을 좋아할 수 있다. 세 번째, 돈이 되죠. 오늘날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짭짤한 일자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요즘 잘 안 나가는 데다가 임금도 예전에는 제일 고임금이었는데 오늘 요즘에는 한국 기업들이 더 임금이 높죠. 세계적으로 다 유명해요. 한국 임금이 고임금이라는 건 전 세계 근로자분들이 다 알아요. 옛날엔 일본 갔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해요. 근데 한국에 TO는 없어요. 핀란드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어가 돼야 돼. 돈 벌어야 되니까. 핀란드에서 무엇하러 한국에 와? 청년들이 무슨 BTS나 블랙핑크 그런 환상 키빠 빠져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지 마. 아니지, 부모들이 박수 쳐요. 왜? 반대한다는 건 명분이시지고 알고 보면 부모들이 박수 쳐요. 핀란드면 뭐해? 실업자인데 한국에 일자리가 있어. 한국 기업에게는. 그게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뭐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결론적으로 포린 어페어즈는 친유럽 성향, 구현 하이, 기적 하이 분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블로그 참고하시고요. 나 CFR 허피에 갔는데 카운실 오브 카운실이란 조직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고요. 이런 조직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는 그 거버넌스, 전 세계 주요한 국제관계학, 지정학, 싱크탱크 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한국에는 국제 동아시아 연구원이 선택이 됐다. EAI. 그래서 이 논평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돼서 인드라가 볼 때 원장, 프레지던트보다 이사장 체험에는 우선합니다. 해서 중요한 것은 하영선 이사장이 중요하다. 하영선 이사장 입장에서 지난 10여 년간 상극위원회 시대였으니 이숙정 상극위원회 한국지부 회원을 원장, 프레지던트로 맡긴 것이고 2019년부터 데럭주 황제가 본격 행보에 나서 CFR 중심으로 가고 상극위원회는 사실상 개전휴업 상태가 되니 2019년부터는 손열 시카고 대학 출신을 임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따로 얘기 설명 안 드릴게요. CFR 시카고 대학 록펠러 가문 강조했었고요. 오바마 시카고 잊지 마시고요. 데럭주 황제 취임 이전 혼동기 국유본은 문전비 잘파시 정권을 임명하면서 외무부 장관처럼 국제관계학에 마땅한 인물이 없다 보니 반쪽압의 추천을 받아
부패하고 무식한 문정인을 할 수 없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이나 부패 무식 무능한 문정인이나, 문정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한 중공군, 이런 헛소리를 나불렀던 애가 부패 무식 무능한 문정인이었죠. 사람이 없으니까. 반면 하영선 이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 국제 관계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이 충분하죠. 소개사가 한국어, 영어가 다른 건 국내용, 해외용 때문이죠. 국내용은 신임 송열 원장을 소개하고 성렬형 정부 외교정책을 보다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고요. 해외용은 국내보다 글로벌 리더들에게 하영선 이사장이 내세우는 공진화 전략에 중심을 두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공진화 전략이 뭐냐? 이거는 이들아 그래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대표기관 한 개만 포함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 러시아, 남아공, 영국 각각 2개의 기관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우선 중국만 보면 인드라가 알고 있기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제문제연구소는 CIIS가 있습니다. 이 CIIS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 북경에 근거를 둔 지경입니다. 반면에 상해 혹은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는 상해에 기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하시고요. 이로 봤을 때 인드라가 부족한 자료이지만 이를 전제로 추정하자면 구입원은 IIS가 북경이고 SIIS가 상해라면 국기원이,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IISS가 중국 국제문제연구소를 말하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일단 그렇게 가정하고요. 이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전제하고 국기원이 맹꽁이 시파르 파벌과 상하이방 파벌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분열되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가 중국 대운하를 경계로 동서분단 시나리오가 있죠. 이거 문장이 고쳐야 되겠네요. 아울러 정치 분석에서 보통 중국 파벌을 공천당, 태자당, 상하이방으로 보는데 여기 상기한 대로 보자면 맹꽁 시파르 태자당이 공청당을 해체 흡수하여 현재는 태자당, 맹꽁 시파르 파쇼 정권대 상하이방 구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과거에는 공천당이 미국 공화당 연계였고 상하이방이 미국 민주당 연계였었는데 맹꽁 시파르가 공청당을 공산주의 청년단을 해체 흡수하면서 맹꽁 시파르가 미국 공화당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아공인데 이는 따로 분석하지 않고 인드라 국유본론으로 설명드리면 남아공 역사를 보면 친유럽 세력과 친아메리카 세력 둘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딱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회사, 금강회사 이런 것들 어떤 소유분 이동 이런 것만 보시면 되고요. 가령 중국 기업 탄젠트는 남아공 친유럽 국영 귀족 세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영국 역시도 분석 이전에 인드라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일일이 이렇게 싱크탱크를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나 찾아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인드라가 추정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러시아나 영국 역시도 분석 이전에 국영 귀족의 친유럽 분파와 친아메리카 분파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러시아, 남아공, 영국 같은 데가 둘인 이유는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거 빅터 로스차일드, 부아트란트 러셀처럼 전임 국영 황제 본가이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국영 세력이었던 이들이 굉장히 중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경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영국만은 예외인데 본가였으니까 이전에 전임 구요 황제들이 다 영국이었죠. 그래서 영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매우 독특한데 두 연구소는 국제관계 연구소 원제라고 할 수 있어요. 채텀하우스나 국제관계 연구소 모두가 전세계 국제관계 연구소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연구소 모두 전임 국영 황제와도 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드라 구변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채텀하우스는 음모론에서 보통 얘기하는, 그러나 인드라가 가장 음모론을 불신하지만 그나마 나름대로 읽을 만한, 평가할 만한 사람이 누구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영국 첩보원 출신이 쓴 300인 위원회죠. 이 300인 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는 곧 버트란트 러셀처럼 구변 귀족을 대표한다. 특히 런던 프리메이슨 성향 영국 구변 귀족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채텀하우스는 미국 민주당과 연관이 깊어요. 그래가지고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은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나 힐러리 같은 그 미국 대통령 후보가 채텀하우스를 방문하면 채텀하우스 구변 귀족들에게 가차없는 질문세를 질문세를 펼쳐서가 맞겠네. 펼쳐서 이 채텀하우스 회원들이 미국 지도자들을 망신시켜주는 것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문제연구소는 파리 로스차일드 가문이 주도하던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직후였나? 그때 채텀하우스를 견제할 목적으로 등장한 싱크탱크죠. 이들은 역으로 미국 공화당과 연결고리가 있다. 왜냐? 이유는 데이비드 록펠러가 영국 유학 시절에 버트란트 러셀과 친분 관계를 만든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로스차일드 형제재단을 통해서 CFR을 사실 장악했거든요. 그 이전에 CFR은 1940년대 이전에 CFR은 그냥 유명무실한 영국 총독부 노릇만 했는 무의미한 기관이었다면, 이 CFR을 명실상부하게 오늘날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영향력 있는 단체로 키운 것은 순전히 데이비드 록펠러 덕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터 로스차일드가 이렇게 CFR을 견제할 목적으로 영국 국제문제연구소와 미국 공화당 연결을 시도했죠. 또한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런던과 대립각을 늘 펼치는 모든 스코틀랜드 프리메슨이 아니라 일부 타락한 스코틀랜드 프리메슨들은 인드라가 일루미나티라고 얘기하죠. 이 중에는 일루미나티로 타락한 세력이 있습니다. 소수인데 문제는 이 트럼프가 이러한 일루미나티 스코틀랜드 특정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정황이 인드라는 포착했다 라고 지난 방송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묘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 공화당과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이 이쪽 채텀하우스와 미국 민주당 관계보다 굉장히 약한 고리예요. 국제문제연구소나 미국 공화당이 자신들의 어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잘 협조하니까 쟤들처럼 우리도 좀 해야 되나 하고 맺은 거지 끈끈한 혈연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 외에 이런 나라들 외에 다른 국가들이 싱크탱크가 하나인 것은 미국의 CFR이 하나듯이 지난 구경 황제 입김이 사실상 사라져서 그 국가들, 한국이나 일본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대륙주 신임 구경 황제 아래 대동단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 반면에 지금
입장 차이를 보이는 두 개 연구소 기관이 지정됐다는 것은 러시아든 중국이든 남아공이든 영국이든 이런 국가에서는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만 아까 소개했죠. 신위원장, 전위원장 이수정, 성명위원 아시아지부, 신위원장 손위원은 시카고대학 출신, 한영선 이사장에 관해서는 그 서울대 쪽 사이트에서 파왔고요. 참고하시고요. 12시 54분 이분이 한영선. 위키피디아의 전총재 테드 연설인데 내용이 좋아 보입니다. 인드라 논평 어떤가요? 이렇게 재중동북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드라는 정체가 불분명하고 한국 자유파시 야쿠자 반쪽미당이나 반쪽압의 성향인 니미 위키, 나무 위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인드라는 니미 위키 가짜 정보 따위를 부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지간해서 니미 위키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찌라시기 때문이죠. 반면 영문판 위키피디아를 인드라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니미 위키나 위키피디아나 다 똑같이 인용할 가치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등장한 대다수의 어떠한 정보들을 나름대로 폭넓고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위키피디아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짜뉴스가 판치는 자이파시오 야쿠자 반쪽민주당이 세력들이 뭐 광우병이다, 세월호다, 무슨 천안함이다, 이태원 참사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막 내보내는 성향이 있잖아요. 물타기 하려고. 그러한 어떤 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리고 이 운전비가 알박길에서 한국에 지금 뭐 KBS, 엠빙신 이런 애들이 지금 다 헛소리를 주절거리고 있잖아요. 방통위장을 바꿔야 되는데 법절차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겠죠. 운전비는 그냥 끌어내렸다면 우리는 그런 좌익파쇼가 아니기 때문에 인류각에서 이런 거죠. 운전비 때는 했는데 왜 우리 못하냐. 운전비는 좌익파쇼기 때문이고 성렬형은 자유우파 정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님의 무관심 영역에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위키피디아 취지자 남다른 비결이다. 님 자신이나 중국에 관해서 혹은 중국과 연관이 있는 베트남이나 한국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믿음 혹은 진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근데 우리 인간에겐 누구나 모두 편견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편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란 누구든지 아인슈타인도 이 쇠뇌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쇠뇌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가는 더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님과 지인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면 아프리카든 남미든 뭔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다 진실에 가까운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님께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가 그 다음에 중국과 깊은 관련적 적대 성향의 국가인 한국을 얘기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의 기사를 일시적으로 보류시킨다 이거죠. 이게 바로 위키피디아가 여태까지 버텨온 몫이에요. 반면에 님이 위키 따위는 지나치게 확증 편향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런 지나친 확증 편향, 파시즘을 지금
대한민국 청년 다수파에게 지금 살포하고 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예? 님이 이렇게 본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러한 인드라는 밭조갑의가 실소유주라고 분석하고 있긴 하지만 나타난 건 어디인지 모르는 이런 애들이 무슨 국민 백과사전이 있냐 이렇게 떠들어대는 애들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인드라가 약간 지금 새벽에 잠을 못 잤더니 약간 졸립네요. 좀 세수 좀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3부 시작하겠습니다.